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 남종영. 1997년 찰스 무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하와이까지 태평양을 횡단하는 요트 경기를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대를 통과하던 즈음이었다. 바다 저 멀리 흐릿한 섬이 떠올랐다. 지도를 펼쳐보니 섬이 있을 만한 위치가 아니었다. 지금 요트가 항해하는 곳은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에서도 미국 서부 연안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서 가장 외딴 지역이었다. 태평양의 쓰레기 섬. 놀랍게도 그가 발견한 것은 거대한 쓰레기 섬이었다. 그는 훗날 자신의 에세이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가장 원시적인 바다에서 내가 목격한 것은 원시적인 섬이 아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섬은 플라스틱 더미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그 일주일 동안 아열대의 바다를 건너면서 수많은 페트병과 뚜껑, 포장재 등의 플라스틱 조각을 헤쳐나갔다. 찰스 무어는 고무 타이어, 자동차 계기판, 버려진 욕조를 지나치며 플라스틱의 세상을 여행했다. 그가 발견한 이 쓰레기 더미는 훗날 태평양 쓰레기 섬으로 이름 붙여졌다. 쓰레기 섬이 떠다니는 지역은 북태평양 환류대 주변이다. 이 지역은 연중 적도의 더운 공기가 고기압을 이루어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 않는 곳이다. 이 해류는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대륙 사이를 시계 방향으로 돈다. 육지에 버려진 쓰레기는 빠른 해류를 타고 돌다가 안쪽으로 빠지면서 정체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나둘씩 쓰레기가 모이면서 하나의 섬이 된 것이다. 뱃사람들은 이곳을 예로부터 무풍지대로 여기며 기피했다. 참치나 고래, 상어도 이곳을 꺼렸다. 바람이 없어 생태계가 다른 곳과 교류하지 않는 태평양의 사막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쓰레기 더미가 고립되어 떠다니고 있던 것이다. 과학자들은 찰스 무어가 발견한 쓰레기 섬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섬의 크기는 아직까지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다. 섬을 이루고 있는 잔해가 대부분 작은 플라스틱이어서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로는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까이 가서 보지 않는 한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일부 샘플을 토대로 규모를 추정했는데 작게는 7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크게는 15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태평양 전체 면적의 0.4%에서 8.1%에 이르는 크기다. 태평양 쓰레기 섬의 쓰레기들은 모두 인간이 버린 것들이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도 남해나 동해를 지나 이곳으로 흘러들었을 것이다. 육지의 쓰레기는 육지로. 국제사회는 일찍부터 바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금지해왔다. 육지에서 나온 쓰레기는 육지에, 바다에서 나온 쓰레기는 바다에 버리는 게 원칙이다. 우리나라도 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생선 기름이나 생선 찌꺼기들은 바다에 버려도 된다. 수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조개 껍질이나 수산물 폐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전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소나 돼지 등의 축사에서 나오는 가축 분유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다. 이것들은 불과 2012년까지도 합법적으로 바다에 버려졌다. 우리가 남은 음식물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
지방자치단체 수거 차량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가져간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이것을 가지고 가축의 사료나 농경지에 퇴비로 만든다. 하지만 거기서 자원화되지 않고 남는 것들이 있다. 이 쓰레기들이 폐기물 운반선을 타고 바다로 가서 버려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다 아무데나 버리는 걸까? 그렇지 않다. 정부는 1993년부터 동해, 서해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3개 구역을 바다의 쓰레기장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해병, 동해병, 동해정구역이 그것이다. 서해병구역은 군산 서쪽 200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 수심은 80m다. 동해병구역은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km 떨어진 수심 200에서 2000m 지역이다. 동해정구역은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불과 63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수심은 약 150m 정도다. 동해병구역은 전체 폐기물의 60%가량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바다 쓰레기장이다. 서해병구역과 동해정구역은 각각 전체 폐기물의 27%와 13%를 담당한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진 것은 음식물 쓰레기의 육상 매립이 금지된 이유다. 이에 따라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최대한 많은 양을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해야 하는데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성공하지 못하고 바다로 버려진다. 또한 축사에서 나오는 분유를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시설도 많이 짓지 못했다. 힘이 들더라도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대신 바다에 버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잘못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도 런던 의정서에 따라 해양 투기를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12년부터 가축 분뇨의 해양 배출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어 2013년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모두 육상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결국 2013년부터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억 2천만 톤의 쓰레기를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바다의 종기를 없애기 위해 우리는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 곳의 바다 쓰레기장은 다른 바다보다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농도가 높은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해병구역은 중금속 농도가 가장 높다. 가축 분유와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유기성 물질이다. 유기성 물질이 많아지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식하면서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바다 생태계가 치명상을 입는다. 바다에서 악취가 나고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어류나 폐류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가축 분유에서는 성장 발육제 등에 사용된 중금속인 구리가 검출되기도 한다. 하수 찌꺼기에도 납, 카드뮴, 크롬 등의 중금속 농도가 높다. 바다가 오염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 바다 생태계의 건강성이 악화되고 생선과 해초를 먹는 우리 건강도 위협받게 된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바다에 사는 생선을 먹으면 우리 인체에도 같은 중금속이 농축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6년부터 새 구역의 일부 휴식연제를 설정해 해양 배출을 금지했다. 휴식연제 덕분에 오염물질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납이나 카드뮴 등의 중금속 농도가
미국 해양대기 관리처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찰스 무어가 발견한 태평양 쓰레기 섬은 바다에 난 종기가 되어버렸다. 북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맴도는 북태평양 환류는 인간이 여기저기서 버린 쓰레기를 빨아들이며 몸집을 키운다. 국제사회는 태평양의 움직이는 쓰레기 괴물을 어떻게 치울지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인공위성이나 비행기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알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지구에는 자정 능력이 있다. 거대한 쓰레기 섬도 수백 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자외선에 노출되면 조금씩 분해된다. 음식물 쓰레기가 만든 바다의 오염지대도 해류를 타고 확산되면 점차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아진다. 하지만 언젠가 지구의 자정 능력이 작동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건을 아껴 쓰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지구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